안녕하세요. 미친도어즈 채널의 미도입니다. 싱가포르에 오시는 분 중 많은 분이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생활비일 겁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 싱가포르 한 달 생활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저희는 급하게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덕택에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특히 이게 정보가 부족해 불안감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공과금에 대한 부분과 그 외에 생활비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올려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얼마나 사용을 하게 될지 감도 잡기 어렵더군요. 오늘은 저희가 느꼈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4달의 비용을 평균을 내어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거비와 교육비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렌트비가 3,000달러라면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도 자녀가 다니는 학비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라 에어컨을 끼고 살아야 한다고 하죠. 싱가포르에 살면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얼마 나왔다만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몇 킬로와트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죠. 저희는 SP 서비스 전기를 이용하다 2차 판매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사용량 대비 훨씬 쌌기 때문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누진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1kW당 0.17495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총 사용량이 534kW이며 93.42달러와 GST 7%를 추가해 99.95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만약 SP 서비스를 계속 이용 중이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1kW당 0.2794달러라 159.63달러나 나옵니다. 정말 비싸죠? 아무튼 한국에서 3월 아파트 기준 사용량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 집은 평균 450에서 550kW 사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전기 생산 단가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이것을 기준으로 2차 판매자는 2년 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정책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올라서 2차 판매자가 문을 닫은 경우가 얼마 전에 많이 있었죠. 물세는 한국보다 아주 비쌉니다. 원래도 비쌌는데 이게 한 번 오른 후엔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네요. 물은 약 14.3톤을 사용했으며 주변의 평균보다 낮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SP 서비스 비용에 관계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위쪽을 눌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총 비용은 41.85달러입니다. 많이 비싼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빠진 게 가스비인데 저희 집은 구형 집이라 가스를 배달해 봤습니다. 보통 33에서 40달러 사이를 오고 갑니다. 요즘은 19 인덕션을 많이 사용해 가스 사용량이 준 대신 전기세가 늘었습니다. 2달 기준에서 20불가량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통신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신비는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세 가족이 세대 휴대폰을 사용 중이며 기존엔 싱텔 심온리를 이용해 인당 28.36달러짜리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하나 걸어 한 계좌만 69.43달러를 지불하고 있네요. GST를 합치면 총 134.98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비용이 있죠. 저희는 50달러 고정요금제를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비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 외출할 일이 줄어 교통비 사용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택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 대중교통은 아주 잘 되었다는 뜻도 되죠. 현재는 약 평균 60달러로 나와 있으나 코로나 이전에 보통 약 150달러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제 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는 외식이 많으면 부식비가 당연히 줄고 부식비가 많으면 외식비가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전 요즘 특히 유튜브를 하기 위해 외식비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평균 부식비는 682.19달러이고 외식비는 396.90달러입니다. 사실 모든 항목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음식이 힘드시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식자재를 드시거나 한국 레스토랑을 가게 될 텐데 이러면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기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중 몇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먼저 넷플릭스 21.98달러이고 아마존 프라임 구독이 2.99달러입니다. 또한 그 외에 영구독 서비스를 받는 게 애플 클라우드, 드롭박스, 그 외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월 39.16달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 꽤 많이 나가고 있네요. 좀 줄일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이 저희 3인 가족이 싱가포르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비와 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총 1633.43달러의 지출이 있습니다. 사실 주거비와 학비 외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의료비와 이발비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것 역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에 정확한 기준을 잡기 어려워 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1633.43달러에 대충 콘도 렌트비 3,000달러 정도 잡고 학비, 세컨다리나 아니면 JC 기준으로 1,750달러 정도 더하면 거의 6,383달러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옷 구매와 기타 생각나시는 것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혼자 오셔서 사신다면 계산은 많이 달라지겠죠? 보통 방을 하나 쉐어해서 사신다면 방 렌트비를 대충 1,000달러를 잡고 공과금은 n분의 1을 하게 되겠죠. 저희 집 기준으로 68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100달러를 잡고 외식비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럼 1168달러가 고정 지출이 일어나고 외식비와 부식비, 기타 비용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생각되니 개인이 추가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드시던 것처럼 드시고 싶으시면 정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식은 18달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활하는 패턴이 달라 실제 사용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취향에 관계된 부분은 뺐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